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 혹은 심장이 빠르게 두근거려서 잠에서 깬 경험이 있으신가요? 눈을 떠보면 특별히 꿈을 꾼 것도 아니고 무서운 소리가 난 것도 아닌데 가슴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어서 불안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러려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다면 오늘 이 영상은 그 판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가 흔히 경험하는 증상 5가지. 공감일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두근거림.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지면서 가슴 안쪽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쿵쿵거리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심장만 혼자 빠르게 달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낮 동안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막상 눕거나 잠들려는 순간에 증상이 나타난다면 우리 몸이 그동안 조용히 보내온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공감이 눕는 순간 가슴이 무겁거나 불편한 느낌. 하루 종일 활동할 때는 괜찮다가 침대에 눕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답답한 느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심장이 잘 느껴지지 않는데 누우면 갑자기 심장 박동이 강하게 느껴지는 현상은 체위 변화에 따른 자율신경의 반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증상 역시 그냥 지나치면 아쉬운 신호 중 하나입니다. 공감 삼수면 중 식은땀과 함께 오는 가슴 불편함.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식은땀이 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약간 가빠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이 새벽 시간대에 주로 나타난다면 수면 중 신체에서 일어나는 특정 변화들이 심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단 없이 원인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 산화제는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는 느낌. 밤사이 충분히 잔 것 같은데도 낮에 몸이 무겁고 머릿속이 멍하거나 집중하기가 어려운 날이 이어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수면 중 반복적으로 심장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깊은 수면 단계에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낮 시간의 피로와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피로가 아닌 다른 원인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감 오가슴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또는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 심장이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크게 한번 뛰는 것 같은 느낌 혹은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증상은 의학적으로 조기 박동이라고 부르는 현상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그 자체가 바로 심각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심계항진이란 무엇인가? 심계항진의 기본 개념. 심계항진이란 평소에는 의식하지 못하던 자신의 심장, 박동이 갑자기 강하게, 빠르게 또는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낮에 활동하는 도중이나 흥분, 운동 직후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지만 수면 중이나 잠들려는 순간 아무런 자극 없이 심장이 불규칙하게 느껴진다면 그 원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심장 자체의 전기신호 전달 체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자율신경의 조절 능력도 점차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수면 중 심계항진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의 원인은 심장 자체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자율신경계 불균형, 호르몬 변화, 소화기 문제, 혈당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왜 특히 수면 중에 증상이 나타나는가?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는 우리 몸이 여러 가지 자극에 반응하면서 신체 신호를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밤에 눕고 외부 자극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내 몸 안의 감각이 더욱 예민하게 느껴지게 되고 심장 박동도 더 또렷하게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자율신경 중 부교감신경의 활성도가 높아지는데 이 과정에서 심장 박동의 패턴이 미묘하게 바뀌면서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불규칙성이 체감될 수 있습니다. 수면 중 심계항진의 주요 원인들. 원인 1. 자율신경계 불균형. 우리 몸의 심장 박동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조절합니다. 교감신경은 긴장하거나 활동할 때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고 부교감신경은 휴식 상태에서 심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두 신경계의 균형이 조금씩 흔들리면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거나 갑자기 빠르게 뛰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은 만성 피로, 스트레스, 불규칙한 수면 패턴, 과도한 카페인 섭취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밤에 조용히 누워있는 순간에도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갑작스럽게 강해지면서 심박수가 갑자기 변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 2. 노화에 따른 심장 전기 신호 변화. 심장은 내부에서 스스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 박동합니다. 이 전기 신호가 정해진 경로를 따라 규칙적으로 흐를 때 우리 심장은 안정적으로 뛰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조직이 조금씩 변화하고 전기 신호의 전달 경로에도 미세한 변화가 생기면서 리듬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면 매우 위험한 질환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시니어가 경험하는 부정맥 중에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조기 박동처럼 비교적 경미한 유형도 있습니다. 반면 심방세동처럼 뇌졸중 위험과 관련된 유형도 있기 때문에 두근거림이 반복된다면 전문의에게 정확히 어떤 유형인지 확인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원인 3. 갱년기 및 호르몬 변화.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전후하여 에스트로겐 분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지고 그 결과 수면 중 갑작스러운 두근거림이나 열감, 발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심혈관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심장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남성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이는 자율신경계와 심장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호르몬 변화에 의한 두근거림은 약이나 치료가 아닌 생활 습관의 전반적인 조율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알고 관리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원인 4. 수면 무호흡증과 산소 부족.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혀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수면 무호흡증은 뇌와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을 반복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때 우리 몸은 교감신경을 즉각적으로 활성화시켜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고 호흡을 재개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자고 있는 동안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느껴지는 경험이 생깁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코골이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코를 골지 않더라도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기도 주변 근육이 점차적으로 약해지면서 수면 무호흡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두근거림과 함께 낮에 심한 졸음이나 아침 두통이 동반된다면 이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인 오역류성 식도염과 미주신경 자극.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역류성 식도염은 가슴 통증과 함께 두근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눕는 자세에서 위산 역류가 더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식도와 가까이 위치한 미주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미쳐 불규칙한 리듬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야식을 먹은 뒤 바로 누운다거나 과식을 한 날 밤에 유독 두근거림이 심하게 느껴진다면 역류성 식도염과 미주신경 자극의 연관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생활 습관 조정만으로도 상당 부분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알고 관리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원인 6수면 중 혈당 변화. 잠을 자는 동안 혈당이 지나치게 낮아지면 우리 몸은 혈당을 회복하기 위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식은땀이 나거나 갑자기 잠에서 깨는 경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혈당 조절에 관련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만 식사 습관이나 야식 섭취 패턴에 따라 일반적인 시니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매우 가볍게 하거나 특정 음식 섭취 패턴이 있는 분들 중에서 새벽 두근거림을 경험한다면 혈당 변화가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역시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 7. 전해질 불균형 마그네슘 칼륨. 심장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할 때 마그네슘, 칼륨, 칼슘과 같은 전해질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 전해질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 심장은 안정적으로 박동할 수 있는데 반대로 마그네슘이나 칼륨이 부족해지면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가 불안정해지고 부정맥이나 두근거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은 심장 리듬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로 부족할 경우 수면 중 심계항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뇨제, 위산 억제제 등 일부 약물은 마그네슘과 칼륨의 체내 손실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이라면 전해질 상태에 대해 담당 의사와 함께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놓치는 것은 분명히 아쉬운 일입니다. 원인 8.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 심리적 스트레스와 불안은 교감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드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낮에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스트레스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밤에 고요한 환경에서 몸을 누이는 순간 억눌려 있던 긴장감이 갑자기 올라오면서 두근거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걱정이 많거나 수면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분들은 이 패턴을 경험하기 쉽습니다. 스트레스와 심계항진의 관계는 악순환을 형성합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잠들기가 무서워지고 잠을 못 자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시 두근거림이 심해지는 구조입니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을 높이는 생활 습관과 함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루틴이 함께 필요합니다. 수면 중 두근거림이 장기적으로 미치는 영향. 심혈관 건강에 대한 영향. 수면 중 반복적인 심계항진, 특히 수면 무호흡이나 부정맥과 관련된 경우에는 심혈관계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심장 리듬이 지속되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심방세동의 경우 뇌졸중 위험과도 연관될 수 있어
전문의의 조기 진단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만큼 아쉬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의 질 저하와 인지 기능에 대한 영향. 심계항진으로 인해 수면이 반복적으로 방해를 받으면 깊은 수면 단계에 충분히 머물기 어렵게 됩니다. 깊은 수면은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단계가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점차적으로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낮 시간의 삶의 질이 무너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리적 불안과 삶의 질. 밤마다 두근거림으로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경험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생겨납니다. 이 불안은 또다시 자율신경을 자극하여 심계항진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이클을 모르고 방치하면 단순한 수면 문제가 전반적인 정서,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장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 앞서 설명했듯이 마그네슘은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호박씨, 검은콩, 두부, 현미 등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으로 한국의 일상적인 식단에서 비교적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이러한 식품을 꾸준히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부족해서 놓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칼륨이 풍부한 음식. 칼륨 역시 심장 근육의 전기 신호를 안정시키는데 필요한 전해질입니다. 바나나, 고구마, 아보카도, 감자, 시금치, 토마토 등이 칼륨이 풍부한 식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신장 기능에 관련된 건강 상태가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량에 대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을 모르고 무조건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 오메가-3 지방산은 심장 리듬 안정화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정어리 등의 등 푸른 생선이 대표적인 공급원이며 호두와 들기름도 식물성 오메가-3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생선 반찬을 자주 활용하는 식사 패턴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유리합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 녹황색 채소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은 혈관 건강과 심장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당근, 파프리카 등을 골고루 섭취하고 블루베리나 체리처럼 항산화 능력이 높은 과일도 적절히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리에는 멜라토닌도 소량 포함되어 있어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일부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식품과 습관. 반대로 심계항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식품과 습관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이 많은 커피, 녹차, 에너지 드링크 등은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잠드는 것을 쉽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심장 리듬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야식은 역류성 식도염과 함께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두근거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수면 중 심계항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 중 두근거림을 완화하는 생활 습관과 운동.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심장 건강을 위해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가볍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이어가면 심장 근육이 강해지고 자율신경의 균형이 개선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강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며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는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심계항진 증상이 있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의 종류와 강도가 심장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 운동. 깊고 느린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취침 전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더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을 반복하면 교감신경의 과활성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은 특별한 도구 없이 누구나 할 수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점에서 시니어들에게 권장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 재활운동 전문가에 따르면 호흡 훈련은 자율신경 균형을 개선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취침 전 10분 내외의 호흡 루틴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수면의 질에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일관된 의견입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요가. 저강도 스트레칭과 이완 위주의 요가 동작은 신체의 긴장을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취침 전에 목, 어깨 등 주변의 근육을 부드럽게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을 이어가면 몸이 수면 준비 모드에 들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의 경우 관절과 근육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면 환경과 습관 개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 침실을 서늘하고 어둡게 유지하는 것, 취침 전 스마트폰이나 강한 빛 노출을 줄이는 것 등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깊은 수면을 유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실제로 수면 중 심계항진의 빈도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면 자세의 경우 왼쪽으로 눕는 자세가 일부 사람들에게 심장이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들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심장의 위치와 관련된 현상으로 두근거림이 특정 자세에서만 심하다면 자세를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개인에 맞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명상과 이완 훈련. 만성 스트레스와 불안이 두근거림의 원인이 되는 분들에게는 명상이나 이완 훈련이 자율신경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거나 몸의 각 부위를 차례로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방법은 꾸준히 실천하면 교감신경의 과활성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체육학 전공자는 이러한 이완 훈련이 단기간에 두근거림 완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자율신경 조절 능력 자체를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야 할 상황.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지체하면 손해입니다. 수면 중 두근거림이 다음의 증상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대처하기보다 반드시 전문의에게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근거림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이 느껴질 때, 숨이 갑자기 가빠지거나 숨쉬기가 어려울 때, 어지럼증이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동반될 때, 두근거림이 매우 빠르거나 불규칙한 리듬으로 상당 시간 지속될 때, 그리고 낮 동안에도 가슴 불편함이나 피로가 지속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미루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 증상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히 관리할수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을 뒤로 미루는 것은 분명히 손해입니다. 검사의 중요성. 수면 중 두근거림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전도, 홀터, 모니터 24시간 심전도, 혈액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더 정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전문의의 판단 없이 스스로 원인을 결론 짓거나 특정 보조식품이나 약물을 임의로 시작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알고 관리하면 달라집니다. 수면 중 심궤양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자율신경 불균형, 전해질 부족, 호르몬 변화, 수면 무호흡, 역류성 식도염, 혈당 변화,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는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챙기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 푸른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며 야식과 알코올, 카페인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리듬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취침 전 호흡 운동, 일정한 수면 루틴을 더하면 그 효과는 훨씬 커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생활 습관 개선은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관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증상이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여 주세요.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교육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어떠한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처방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합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전문의와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접근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